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이제 암호를 입력해서 열게 되면 지금처럼 맨 위에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 사용해서 클릭이요. 클릭해 놓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시트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각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32번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의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이름이 써져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32번이다. 그러면 이 판매 금액의 전체 데이터 마지막 이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지금 물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물품 코드가 지금 우리 CL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물품 코드에서 앞에 있는 네 글자가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네 글자요. 2022, 2023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앞에 있는 이 네 글자가 2023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물품 코드에는 이렇게 네 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물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갖다 달라. 그게 이제 202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물품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물품 코드에 이제 여러 글자가 포함이 돼 있는데 뒤에 있는 그 한 자리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글자 요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글자들 마지막 요 한 글자들이 이제 이가 아닌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에 있는 이 글자를 꺼내 올 때는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온 게 이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물품 코드라는 이 필드, 이 열에 대해서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조건은 A의 34번에서 A의 3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A의 34, 35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입력할 건데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다 조건 쓰기 전에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그런 제목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열 제목과 서로 다른 걸 써줘야죠. 왜? 함수를 사용하니까. 해서 여기다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제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싹 다 쓸 건데 그때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써서 요 두 개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을 건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먼저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202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뒤에 있는 그 한 자리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2가 아닌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라는 함수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요. 꺼내온 다음에 그게 만약에 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같다라는 기호 붙여주고 우리가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2가 아닌 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다의 이제 반대가 되는 그 부등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등호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 코드가 있다. 이 물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left에서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올 거예요. 꺼내오면 그게 이제 202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23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을 쓸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서 한 개 꺼내 온 게 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다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2랑 이제 다른 거 2가 아닌 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같다라는 그 기호의 반대에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우리가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지금 이 식에서 제가 지금 작성한 이 식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게 지금 두 군데나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요거 2023이랑 똑같아? 2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게 요 값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왜 틀렸냐? 지금 우리 레프트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미드가 됐든 이런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다. 그러면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제 내가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해 되면 그건 이제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결값을 전부 다 이제 텍스트로 이제 반환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자 값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이제 문자 값으로 텍스트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숫자 2023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달라? 그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숫자 1과 문자 1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해서 여기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무조건 텍스트, 무조건 문자 값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문자 202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도 2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문자 2, 텍스트 2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이게 이제 맞게 쓴 그 식이요. 해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뭔가 추출해 내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뭘로 가지고 온다? 텍스트, 문자로 가지고 오더라. 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에도 문자 값으로 이렇게 써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값으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이제 알맞게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alse가 떠요. 근데 지금 요 위치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안에다가 이제 조건식을 똑바로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는 A의 37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를 표시할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6개 열이 있는데 이 6개 열 중에서 특정 열만 표시해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6개 열을 싹 다 이제 결값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고급 필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요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급이라는 거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위쪽에 보니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 결과는 A의 37번 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해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를 찍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를 찍은 다음에 내가 조건 쓴 거
내가 지금 조건 쓴 게 여기 있죠.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A의 37번 셀이다 라고 해서 A의 37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 달라. 그때 이제 목록 범위는 여기 있다. 조건 범위는 여기 있다. 복사 위치는 이곳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7명의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물품 코드를 보면 싹 다 앞에 있는 요 네 글자가 전부 다 이제 2023이랑 똑같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요 한 글자요. 요 마지막 한 글자가 이랑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를 먼저 꺼내와요. 꺼내오면 그 결과값은 이제 문자, 텍스트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 꺼내온 게 문자 202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때 나오는 그 결과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문자기 때문에 문자 2랑 다르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A의 1번 셀을 조건을 이제 비교하는 그 셀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셀 주소가 이렇게 있거나 셀의 영역이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행번호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뭔가 특정 셀을 찍거나 특정 영역을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셀 주소는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달러 표시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지상이 총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3번에서 F의 30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영역이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영역에서 행 번호가 있대요. 우리 행 번호는 요 앞에 쭉쭉쭉 써져 있죠. 이 행 번호를 4로 나눈 그 나머지가 0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행 번호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row라는 요 함수가 있죠. 해서 row라고 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row라는 함수에서는 행 번호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 행 번호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행 번호를 가지고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그걸 이제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F의 32번까지 싹 다 우리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새 규칙을 우리가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한 개 규칙만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내가 범위를 지정한 이 곳에서 뭐를 구해달라? 행번호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는이라고 쓰고 로우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로우라고 쓰고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범위 지정한 곳에 그 행번호를 싹 다 이제 구해줘요. 그래서 행 번호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로우를 이제 MO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행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행 번호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 행 번호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내가 여기서 구한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물어보아 주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이제 서식을 바꿔달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서식에서 클릭하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 지정해라. 그리고 글꼴 색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굵은 기울기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색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굵은 기울린꼴 파란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요 행번호 보세요. 4행 거 바뀌었죠. 8행 거 바뀌었고 12행 거 바뀌었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16행 거, 20행 거, 그 다음에 24행 거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28행 거, 32행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이제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인 그 행에 대해서 이렇게 행 전체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우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그곳에 행 번호를 싹 다 이제 구해줍니다. 그 행 번호를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두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나머지 값을 구해주고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 페이지 설정해 보게 되면 우리 요 아이콘 오른쪽 끝에 요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지 방향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맨 위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로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가운데에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래요. 우리가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때는 요 여백이라는 탭에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이라는 탭에 이동해 주면 맨 밑에 우리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가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로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이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매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역이요. 왼쪽 구역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가 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머리글을 이제 편집할 거니까 머리글 편집 요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왼쪽 구역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왼쪽 구역에다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게 할 거예요. 날짜가 표시되게 할 때는 요 달력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표시되게 해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 시계 그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왼쪽 구역으로 찾아간 다음에 요 달력 그림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 날짜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위쪽에 보니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떴죠. 그러면 매 페이지 상단에 왼쪽 구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표시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짜잔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기존 인쇄 영역이 있대요. 그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A의 33부터 시작해서 K의 51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쇄 영역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설정된 그 인쇄 영역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고 우리가 이 영역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놔두고 이 영역만 추가로 우리가 더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이 인쇄 영역 이 맨 뒤로 찾아가서 맨 뒤에서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3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K의 51번이요. K의 51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인쇄 영역에다가 지금 내가 설정한 거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1행과 2행, 1, 2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쇄 제목을 설정하는 거는 바로 밑에 있죠. 인쇄 제목이다 라고 해서 반복할 행이다, 반복할 열이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1행과 2행, 그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행하고 2행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1, 2행이 싹 다 모든 1행이 싹 다 이제 우리 범위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죠. 해서 1행부터 2행까지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1, 2행이 이렇게 이제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세 번째 지상도 다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페이지 설정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싹 다 이제 설정했으니까 이게 맞게 설정이 된 건지 틀리게 설정된 건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자고요. 파일이라는 메뉴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인쇄요. 인쇄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래쪽을 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하고 1, 2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좌측 상단에는 이렇게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매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이제 왼쪽 구역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2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1페이지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확인해 줬고, 그리고 용지 방향이 지금 가로로 그렇게 이제 설정된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얘를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가로로 봤을 때 가운데에 인쇄된 거 맞죠? 세로는 보니까 지금 가운데에 인쇄된 게 아니죠. 여백이 다르잖아요. 해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할 행을 이제 설정해 줬죠. 그때 이제 1, 2행이 계속해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여기 1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써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2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도 그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가 49번 그 데이터였는데 그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인쇄 영역에 추가가 돼서 인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전부 다 이제 해주고 맞았나 틀렸나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